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스 벙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스 벙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벙커는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모래를 채워놓은 걸 우리가 벙커라고 하죠. 코스 중간에 웅덩이를 파놓고 모래 대신 잔디를 심어놓거나 잔디를 이렇게 짧게 심어놓은 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정비하지 않고 갈대를 잔뜩 심어놓은 데도 있어요. 이런 거를 그래스 벙커라고 합니다. 자, 그린. 우리 홀까지의 최종 목적지가 그린입니다. 그린에서도 또 어디예요? 자, 홀컵에 땡그랑 소리 듣는 게 목적이죠. 퍼팅을 하기 위해서 잔디를 짧게 깎아놓은 지역을 그린이라고 하고요. 골프장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그린입니다. 그린 한 군데 관리하는데 보통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린 관리를 잘 해놓은 골프장이 그리고 좋은 골프장입니다. 좋은 골프장, 그러니까 그린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사실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린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셔야지. 그린 아까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린 브레이크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홀컵 위치가 이쪽에 있을 때는 공이 저기 있으면은 어디부터 브레이크가 먹는다. 또 공이 아래에 있을 때 어느 쪽에서 브레이크가 먹는다. 여러분들 이 홀컵 위치에 따라서 브레이크 상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면 막힘없이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또 좋은 동반자고요. 정말 예쁜 언니란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린 자켓. 마스터스 대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린색 자켓. 말 그대로 그린색 자켓입니다. 마스터스 대회는 미국의 바비 존스가 창설한 오거스타 내셔널 코스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 하나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그린 자켓을 다 입었고요. 올해 2015년에는 자, 조단 스피어스가 그린 자켓을 입었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21살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죠. 최연소는 사실 아직까지 최연소라고 알았는데 타이거 우즈가 21살 때 타이거 우즈도 그린 자켓을 입었고요. 타이거 우즈는 21살이었고 지금 이 친구는 타이거 우즈보다 5개월 더 산 나이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최연소는 깨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다행이에요, 저는. 전 타이거 우즈 팬이거든요. 자, 그린키퍼. 코스 관리 책임자. 그린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그린 관리하시는 분들은 새벽 2시부터 출근하세요. 우리 새벽 3시, 4시에 출근하죠. 아니에요. 그린키퍼들은 2시부터 출근해서 그린에 있는 잔디, 이슬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린 잔디 한번 싹 깎아 놓습니다. 그래서 골퍼들이 운동하실 때 공이 정말 매끄럽게 대리석처럼 공이 잘 구르는 그린을 좋은 그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이 잘 구르게 하기 위해서 그린을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린키퍼 과정도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예전에는 코스 관리를 남성분들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성분들도 하시는 분들 많고요. 캐디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중에 캐디 그만두고 그린키퍼 과정 밟은 다음에 그린키퍼로 코스 관리부에 다시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립은 우리가 클럽은 3등분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헤드하고 샤프트, 그립으로 돼 있어요. 그립은 이렇게 고무로 감겨 있고요. 우리가 고무로 된 부분을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을 치기 위해서 그립을 잡는 자체도 그립한다고 해서 그것도 그립이라고 해요. 그 그립하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터로킹 그립이 있고요. 오버래핑 그립, 베이스볼 그립이 있습니다. 인터로킹 그립은 주로 손이 작은 사람들이나 여성분들이 그립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꽉 잡는 방법인데요. 왼손 검지하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같이 걸어주는 겁니다. 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꽉 힘을 주고 잡기 때문에 그립이 전혀 움직일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립 방법은 오버래핑 그립이 있습니다. 오버래핑 그립은 자, 검지손 위에 새끼손을 자연스럽게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골퍼들은 거의 다 오버래핑 그립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엔 베이스볼 그립. 여러분들 베이스볼이 뭔지 아시죠? 야구입니다. 야구 배트 잡듯이 그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야구 배트 휘두르듯이 공을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시면 그립 자체도 베이스볼 그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하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립은 이 손잡이 자체를 그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치기 위해서 클럽을 잡는 자체도 그립이라고 한다.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로스 스코어. 우리 지금 고객님들 오시면 스코어 카드에 기재해 주는 게 다 그로스 스코어예요. 그로스 스코어는 18홀 라운드 하는 도중에 본인이 친 스코어를 전부 다 기록하는 거를 그로스 스코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로스 스코어에 또 거기 대응하는 말이 네트 스코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스코어 카드에 보면 핸디캡 써주는 란이 있어요. 핸디캡은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18홀을 라운드 했을 때 기준 타수보다 몇 타를 더 칠 수 있느냐 평균을 내보면 나는 핸디캡이 10이야. 핸디캡이 20이야. 이럴 경우에는 핸디캡이 10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18홀 라운드 하는 동안 기준 타수보다 10타수를 더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핸디캡 10을 여기다 써주면 나중에 본인이 총 친 타수에서 10을 빼준 타수가 네트 스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합하는 프로 선수들은 다 그로스 스코어로 사용을 하고요. 네트 스코어는 동호회나 단체에서 친목 게임을 할 때 무조건 이렇게 되면 공 잘 치는 사람만 상품을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핸디캡을 적용해서 네트 스코어를 적어줘서 동호회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상품을 나눠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게임에 많이 사용하는 스코어입니다. 그라운드 언더 리페어라고 하고 골프장에서 수리지라고 많이 합니다. 수리지는 깃발도 따로 만들어서 골프장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길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뭐 수리하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새로 정비하는 구역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이런 데는 수리지 깃발을 꽂아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저렇게 영어로 써서 꽂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곳은 흰색 라카, 흰색 페인트로 커다랗게 이렇게 원을 그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원을 그려놔도 들어가요. 그래서 잔디와 잔디 사이에 줄을 쳐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리지에 공이 떨어졌을 때는 회사 로컬룰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수리지에 떨어질 볼은 그냥 쳐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회사에서 어때요? 코스 상태가 잔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수리지를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 떨어질 볼 고객님이 그냥 치시면 잔디가 더 상하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수리지에서 공을 치지 않게 로컬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지에 들어간 볼은 벌타 없이 그냥 꺼내놓고 꺼낸다고 해서 그냥 휙 던져놓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리지 이 지역에서 드롭을 한 후에 공을 치실 수 있게 해뒀습니다. 대신 벌타는 없습니다. 가드 벙커, 가드, 우리 보디가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가드 벙커는 그린을 지키는 벙커예요. 그래서 그린에 공략을 제대로 못하게 그린 주변에 있는 벙커를 가드 벙커라고 합니다. 가이딩 포스트. 페어웨이가 높아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블라인드 홀이나 도그레 콜에 보면은 홀이 휘어져 있거나 또는 앞에 언덕이 있어서 그린 상태가 안 보이는 홀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면은 티잉 그라운드에서 내가 어디로 방향을 정해서 공을 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코스 중간에 이렇게 깃발을 세워두거나 아니면 표시목을 하나씩 꽂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공을 보내라고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프샷. 말 그대로 반만 스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치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이만큼 길게 하죠.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7번 아이언 몇 미터 나간다고 배웠죠, 우리? 7번 아이언이 기본 거리가 130m 나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클럽이 7번 아이언 하나뿐이 없는데 거리가 한 100m 뿐이 안 남았어요. 이거 풀스윙 다 하면 130m 다 날아가면 그린을 훌떡 넘어가겠죠. 그럴 때는 스윙을 짧게 하는 겁니다. 작게. 그래서 7번 아이언으로 100m만 보낼 수 있게. 이럴 때는 스윙을 백스윙을 커다랗게 하지 않고 짧게 하는 겁니다. 작게. 그래서 반만 한다고 해서 하프샷이라고 하고 하프 스윙이라고 합니다. 핸디캡. 아까 그로스 스코어 했을 때 말씀드렸죠. 핸디캡.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코어 카드를 보면은 스코어 카드 자체에도 핸디캡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홀이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기준 타수보다 더 많이 치는 거를 핸디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코어 카드에 나와 있는 핸디캡은 그 코스 홀의 난이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1번 홀 8번이라 핸디캡 8번이라고 나와 있죠. 18개 홀 중에서 8번째로 어려운 홀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8번 홀 18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18개 홀 중에서 제일 쉬운 홀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가끔 가다 고객님들이 언니 여기가 핸디캡 몇 번 홀이야?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일하는 골프장에서는 핸디캡 1번, 핸디캡 18번 홀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고객님들이 가끔 가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디 보자 하고 그때 스코어 카드 찾아보면 이 친구 여기서 일하는 친구 맞아? 의심이 들겠죠. 고객님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코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것도 좋고요. 핸디캡 잘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해저드. 해저드는 벙커 해저드, 워터 해저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터 해저드를 해저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해저드에는 자, 벙커 해저드, 이 노란색 말뚝은 워터 해저드, 빨간색 말뚝은 병행 워터 해저드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해저드는 장애물이라는 소리죠. 벙커 웅덩이 파놓고 모래 채워뒀어요. 우리 모래밭에서 걸어가기도 힘든데 거기 공이 팍 파묻혀 있으면 치기도 힘들겠죠. 공을 못 치는 사람들은 이미 공을 치면서부터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말뚝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말뚝으로 표시되는 게 보면은 워터 해저드는 노란색 말뚝을 표시해뒀어요. 그래서 노란색 말뚝을 넘어가서 물에 빠졌을 때는 자, 공을 드롭을 해야 되죠. 드롭을 할 때 이 해저드 뒤쪽으로 드롭을 하고 공을 치실 수 있게 노란색 말뚝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또 중간중간에 빨간색 말뚝을 표시를 해뒀어요. 똑같은 해저드인데 왜 여긴 병행워터 해저드라고 해서 빨간색 말뚝을 표시를 해뒀나. 이 홀에 걸쳐서 길게 물이 흘러가는 워터 해저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터 해저드는 공이 빠진 지점 후방으로 드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홀에 걸쳐서 길게 물이 흘러가면 그 뒤쪽은 어디 가서 찾아서 우리가 드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저드 옆으로 드롭을 할 수 있게 표시를 해둔 지역이 병행워터 해저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뚝으로 여기가 그냥 워터 해저드인지 병행워터 해저드인지 확실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드롭할 수 있는 지역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헤드업, 말 그대로 머리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을 칠 때는 자, 아주 바른 자세는 공을 칠 때 임팩트 시에는 내가 공을 치는 걸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아마추어 선수들은 공을 치는 순간 넷볼이 얼마나 날아갔는지 보기 위해서 공을 치면서 고개를 같이 든다는 거예요. 넷볼이 오른쪽으로 날아갔는지 왼쪽으로 날아갔는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똑바로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헤드업한 순간 공은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할 때는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요.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볼 뭐라고 했습니까? 슬라이스라고 했습니다. 자, 아마추어 선수들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그리고 반면에 장타자거나 프로 선수들은 잘못 맞아서 미스샷이 났을 때는 훅이 많이 납니다. 훅은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있는 힘껏 클럽을 잡고 휘둘렀기 때문에 공을 끌어치게 돼서 왼쪽으로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님들 공 구질을 파악하실 때 아마추어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면 이제 공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거리도 나고 웬만큼 치시는데 왼쪽으로 많이 나가면 이분이 욕심이 진짜 과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냥 페어웨이에서 칠 때도 헤드업을 하죠. 퍼터 가까운 데서 퍼터 할 때도 헤드업을 합니다. 내가 홀컵에 내 공이 분명히 내가 홀컵을 조준하고 쳤기 때문에 땡그랑 소리 날 거야. 공 치면서 바로 홀컵을 봅니다. 치면서 바로 홀컵에 안 들어가요. 굴러가죠. 자, 공 친 다음에 고개 들어도 되는데 바로 본다는 거죠. 당연히 공이 홀컵에 안 들어가겠죠. 옆으로 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 골프화에다가 써놓는 분들 계신데요. 고들개라고 가끔가다 이렇게 써놓는 분들 계십니다. 고들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개 들면 개 뭐뭐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힐 샤프트로 이어지는 클럽 헤드의 뒷부분, 우리가 클럽 페이스를 봤을 때 클럽 페이스를 여러분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힐은 우리가 생각한 발 뒤꿈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클럽 배울 때 이 앞은 공이 정면으로 맞는 부분은 클럽 얼굴 페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클럽 제일 끝쪽은 토우라고 합니다. 이 끝쪽은 발가락 부분에 해당돼요. 우리 발로 치자면. 이 발 뒤꿈치 부분에 공이 맞으면, 잘못 맞으면 가끔 가다가
생크가 나요. 그래서 공이 똑바로 보내고 싶은데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뒤꿈치 부분에 맞으면 생크 날 수도 있고요. 또 이 헤드하고 샤프트가 만나는 집 여기를 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도 공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공은 똑바로 못 가고 클럽 페이스를 맞아서 바로 이쪽으로 튕겨서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데를 맞았으니까 똑바로 날아가겠어요? 옆으로 날아가겠죠. 이런 볼을 생크볼이라고 합니다. 생크난 볼은 주로 오른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봐주시기 위해서 또 진행을 위해서 주로 골퍼들보다 앞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생크볼에 캐디들이 제일 많이 맞고 들어옵니다. 볼 보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공을 보기 위해서 앞에 나가 있어야 된다. 진행 때문에 앞에 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안전한 장소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홀인원, 말 그대로 홀인원. 한 번에 공이 바로 홀컵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 좋겠죠? 자, 이렇게 홀인원 하면 고객님들이 기분 좋아서 한턱 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가면 홀인원 하면 여기다가 방석이나 뭐 보재기 같은 거 깔고 공 꺼내기 전에 절도 해요. 예전엔 그랬어요. 절하고 볼 꺼내서 요즘엔 그래서 캐디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복주머니도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복주머니에 이 홀인원 볼을 꺼내서 다 복주머니에서 고객님께 다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님들 상당히 기분 좋으시겠죠. 홀인원 하신 분들은 3년 동안 재수가 좋다고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홀인원 하면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물론 같은 동반자로 가셨던 분들도 홀인원 하는 걸 옆에서 봤을 때는 3년간 재수 좋은 거 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3년 동안 재수 좋겠죠. 오너 말 그대로 오너, 앞선 사람, 리더라고도 하고 골프장에서는 제일 먼저 티샷 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오너라고 합니다. 1번 홀에서 출발할 때는 자, 1번 홀 출발할 때는 오너봉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순서봉이. 그래서 순서대로 뽑아서 1번 뽑은 사람이 제일 먼저 티샷을 합니다. 그리고 2번부터는 달라져요. 물론 1번 뽑은 사람이 1번 홀 홀아웃 할 때 제일 잘 쳤습니다. 골프에서 제일 잘 친 거 뭐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1, 2, 3, 4번 중에서 여기서는 다 보기 하셨고 한 분만 파하셨네요. 이분이 제일 잘 치셨어요. 이분이 전홀에서 1번 홀에서 오너를 쳐서 또 오너가 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분이 1, 2, 3, 4번을 쳤는데 제일 1번 홀에서는 마지막을 쳤어요. 그런데 1번 홀 할 때 보니까 이분만 스코어가 제일 좋아요. 2번 홀에서 이분이 오너가 되시는 겁니다. 2번 홀 끝나고 나면 3번 오너는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이 스코어 카드대로라면 3번에서는 3번에 계신 분이 오너를 하셨겠네요. 자, 그래서 18월 동안에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은 18월 내내 오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객님들 농담 삼아서 오너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남자분들 오너 많이 하는 거 좋아해요. 누구든지 앞에 나가서 리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대신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분을 리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리드하는 거예요. 골퍼한테 따라가는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훅!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자, 드로우하고 페이드 설명드리면서 훅은 무조건 왼쪽으로 날아가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길 바라고 샷을 했지만 왼쪽으로 바로 날아가서 왼쪽에 떨어지는 게 훅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인 게 오른쪽으로 바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게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나면 바로 오비로 이어질 확률이 많겠죠. 임팩트는 클럽으로 볼을 치는 순간을 임팩트라고 합니다. 임팩트 순간. 임팩트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말도 임팩트 있게 해야 된다 그러고 뭐든지 임팩트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공을 칠 때도 임팩트 있게 쳐야지 공이 강하게 맞아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칠 때 임팩트 아주 중요합니다. 인도어.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실내 연습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밖에 그물망 쳐놓고
만들어 놓은 연습장도 인도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고 밖에 그물망 쳐놓고 연습장을 만드는 건 아웃도어라고 하시는 거 밖에 있잖아요. 아웃도어라고 하시는 거고요. 인도어는 말 그대로 그냥 실내에 만들어 놓은 연습장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실내 연습장도 상당히 인테리어를 잘 해놔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고객님들이 뭐 그냥 밖에 있는 연습장도 인도어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아, 고객님 그거는 아니고요. 반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인플레이.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첫 타를 친 후는 바로 인플레이라고 말하고요. 인플레이 된 볼은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린에서 땡그랑하고 홀아웃하고 나올 때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손을 대면 안 되고 바로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공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언. 헤드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클럽. 자, 아이언도 단조 아이언이 있고 주조 아이언이 있습니다. 단조 아이언은 쇠를 여러 번 두드려가지고 말 그대로 수제예요, 수제. 그래서 주로 명장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수제다 보니까 비싸겠죠. 대신 이 여러 번 두드림을 당해서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하면 밀가루 반죽이 쫀득쫀득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조도 여러 번 쇠 망치질을 당했기 때문에 이 쇠 속에 쇳물을 녹이다 보면은 기포가 들어간대요. 두드리면서 기포가 빠져서 쇠 자체가 쫀득쫀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 임팩트 순간에 느낌 자체가 다르고 이 클럽에 공이 맞을 때 타구감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흠이 있다면 비싸다는 게 흠이에요. 요즘엔 주조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주조는 말 그대로 모양을 떠서 거기다 쇳물을 벗어 굳혀서 만든 게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나와 있는 게 다 주조 아이언인데 주조도 단조 못지않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주조 아이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터럴 워터 해저드, 아까 해저드 말씀드릴 때 해저드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벙커 해저드 있고요. 워터 해저드 있고 레터럴 워터 해저드 있다고 그랬습니다. 레터럴 워터 해저드는 이렇게 적색 말뚝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홀에 걸쳐서 해저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터 해저드 처리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티샷을 한 볼이 해저드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처리 방법이 일단 원고를 친 곳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치거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는 공이 워터 해저드 경계를 최후로 넘은 지점과 홀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워터 해저드 후방 선상에 공을 드롭한 후 친다라고 상당히 설명은 길게 돼 있죠. 말 그대로 내가 공 빠진 그 해저드 그 뒤 후방에다 드롭한 바로 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벌 안 받고 나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칠래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치실 수 있으면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해저드는 그 해저드 후방으로 드롭을 하시는 거고요. 레터럴 워터 해저드는 후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저드 옆쪽으로 드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 해저드하고 레터럴 워터 해저드하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드릴 수가 있겠죠. 라인은 지금 현재 내 볼이 놓여있는 상태를 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공을 치고 내 공 있는 데까지 걸어가시면서 물어보세요. 언니 내 볼 라이가 어때? 거기 라이가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고객님이 200m 공을 날리셨어요. 200m 한 번에 보입니까? 공 떨어지는 위치 안 보여요. 그런데 고객님은 물어보세요. 200m 전방에 있는 내 볼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코스 상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200m 전방에 고객님 볼이 자 떨어지기는 페어웨이에 떨어졌지만 날아가진 구질로 봐서는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확 흘러서 러프에 빠졌겠다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굴러가서 아주 페어웨이 좋은 자리에 공이 들어가 있겠다라든가 여러분은 코스에서 코스 상태를 잘 알고 계셔야지 지금 현재 공 상태도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공이 놓여있는 상태를 잘 살펴보고 있는 거죠.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공이 놓여있는 상태에 따라서 공을 칠 수 있는 스윙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스윙 자세도 달라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클럽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골퍼들이 라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좋은 라이에 내 공이 있었으면 하고 많이 바라시겠죠.
로컬룰, 코스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그 코스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이 로컬룰은 일반적인 제너럴룰보다 그 코스에서는 로컬룰이 우선합니다. 웬만한 회사 보면은 다 똑같아요. 코스 경계 오비 말등은 백색, 워터 해저드는 황색, 레터럴 워터 해저드는 뭐 적색 표시인데 이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후에 여기 하나 이 코스는 다른 게 여기는 라이트도 운영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단 코스 내 라이트 점등 후 밤이 돼서 라이트를 전원에 켰을 때 백색 말뚝은 해저드 말뚝으로 간주한다. 자, 백색 말뚝을 넘어간 볼은 라이트가 점등한 이후에는 여기서는 고객님들 볼이 백색 말뚝 넘어가면 오비죠. 낮에는 오비인데 밤에는 오비 처리 안 하고 해저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로컬 룰입니다. 자, 이 시간은 로컬 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